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소득의 구조와 연금소득세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공적연금과 그리고 사적연금이 있다고 말씀은 이미 저번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적연금에서 공적연금을 하나만 갖고 한다면 연말정산으로 분리과세로 연말정산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에서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500만원 초과 할 경우, 그리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두 개 다 있고 사적연금에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됩니다. 물론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과 혹은 군인연금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을 가입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될 것이고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적연금에서도 분리과세 그리고 공적연금도 연말정산 분리과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비과소득이라고 있죠? 내가 받는 연금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비과소득이 있는데 공적연금에서 비과소득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연금을 받는 분이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공적연금을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된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지만 사실은 여러 조건에 따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족들이 받는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연금액, 그래서 연금소득공제가 9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몇 가지 인적공제들을 빼고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세금 부담이 큰 경우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많은 연금을 받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들은 다소 세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의 원천별 적용세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이연된 퇴직소득,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연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70 내지 60%만 내면 되고요.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소득 1,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3 내지 5%, 1,500만원 초과할 경우는 종합과세 내지는 분리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금 외에 수령할 때,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에 수령할 때 역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이고 이연된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다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를 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 연금 외에 받았을 때 세율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방향을 맞춰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세율이란 것은 전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더 곱해서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연금소득에서 종합과세를 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1,50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죠. 1,500만원 초과 금액을 연금 수령할 때 종합과세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공적연금만 있는 분, 다음에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령별로 3 내지 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분, 이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이하 연금 받는 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 초과 금액을 연금 수령할 경우에 종합과세 되는 것이고요. 종합과세가 될 때는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받습니다. 우리가 연금소득 금액은 총연금액, 여기서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한 총연금액이죠. 분리과세 연금소득이라면 아까 얘기한 3 내지 5%를 받는 분들, 이 금액을 제외한
3 내지 5%를 적용받는 연금소득을 제외한 이걸 제외한 총연금액 마이너스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최대 900만원까지인데요. 이 디테일한까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총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다른 소득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초과로 연금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연금소득 계산사를 한번 보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IRP로 연금계좌로 이전했을 때 과세이연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즉, 그러면 IRP를 이전하지 않고 퇴직금, 퇴직소득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이연시키는 거니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못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IRP를 사전에 가입해서 500만 원 내가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부담금은 500만 원이고 그럴 때 이연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는 1억이지만 내가 낸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 금액은 9,500입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대략 퇴직소득세만을 계산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15만 4천 원. 이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는 겁니다. 이연된다는 것은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앞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앞의 사례 기준으로 갔을 때 연금으로 2,400만 원을 아까 퇴직소득 금액이 1억 원이었죠. 1억 원 중에 2,400만 원을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는 거죠. 여기서 한도 초과, 연금 수령 초과 한도는 넘지 않는 것, 즉 한도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IRP로 넘어온 금액들이 구성을 보면 개인이 납입한 500만 원이 있었고 퇴직금, 퇴직소득이 9,50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운용수익은 5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세 제외한 금액,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죠. 과세 제외한 금액이 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수령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의 수령 원천징수세율에 70%를 적용한다. 즉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그 과세 금액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의 수령세율은 이연퇴직소득, 즉 나의 퇴직금 분의 나의 퇴직소득세가 연금의 수령세율이니까 여기에서 원천징수세액은 70%를 적용하면 44만 1,699원이죠. 그러면 1억을 2,400만 원씩 연금을 받았으니까 대략 4년 좀 넘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 금액을 곱하기 4년 정도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315만 원의 대략 70%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 적용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앞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70%에서 60%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세제 혜택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다음, 연금저축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을 연금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종합과세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끝나는 겁니다. 인출금액은 1,000만 원, 연금으로 받는 게 1,000만 원인데 인출금액이 1,000만 원인데 과세 제외 금액이 500만 원이 있죠. 500만 원. 그리고 과세금액, 요 1,2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인출했다. 그러면 원천징수세액은 요거는 빼고 요 과세금액, 여기서만 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4%인 20만 원인 거고요.
이것도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80세 미만인 경우는 4%, 80세 이상인 경우는 3%, 연령대에 따라서 5, 4, 3%로 나눠진다는 것도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왜 4%냐? 현재 70세로 가정했기 때문에 4%가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을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에 수령한다는 것은 일시금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의 수령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원천징수액이 얼마일 것인가? 연금에 수령한다면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라 했죠. 그러면 과세저해 금액, 이 과세저해 금액, 이 금액은 어차피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과세저해 금액은 이제 먼저 인출하고요. 그리고 과세 금액 1,200만 원, 과세 금액 인출하면 이 과세저해 금액은 여기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거죠. 요게 1,200만 원에 대해서 15%, 180만 원에 대해서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18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 연금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계산 사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시금을 받는 것 혹은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세제 혜택이 크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연금 수령 시에 세제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연금을 많이 가입해야겠구나, 또는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셨죠? 그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